자, 박수로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한 장만 건져가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자, AGE가 뭐냐? AGE는 나이냐? 예,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AGE는 당 독서라 그러죠. 영어는 최종 당 산나물인데 21세기에서 가장 독한 독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서 중의 왕이고. 그럼 AGE가 있으면은 정말 나이를 먹느냐? 빨리 노화하느냐? 예, 맞죠. 자, AGE가 축적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노화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2차 곡선을 그리면서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럼 AGE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보통 바깥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거나 내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외인성, 내인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외인성은 외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이시죠? 맛있겠습니다. 불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단백질하고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면서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단백질이 접착제같이 붙어가지고 단백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단백질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제일 마지막 최종 당 산화물이 AGE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죠. AGE를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천연 단백질인데 정상적인 모양으로 꼬여 있는데 이게 당화가 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묶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화를 보통 우리가 글라이케이션을 하는데 영어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 이걸 한국말로 하면 당화락 하기도 하고 뭐 포도당화 하기도 하는데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우리가 원해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포막이나 호르몬, 효소, 콜라겐 등의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단백질이 서로 사랑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이런 것이죠.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화학적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이거는 뭐 사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묻는데 이 단백질하고 당분하고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약 몇 시간 내지 며칠이 지나가 시프트 베이스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주 내지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아마도릭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아마도릭까지는 전부 다 가역적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아마도릭 산화물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게 되면 당화 혈색소가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주 내지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AGE 당 독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당 독소는 비가역적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AGE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AGE 특징은 형광색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비가역적이고 조직이 침투합니다. 조직에 박혀버리는 거죠. 박혀버려서 축적이 돼가지고 그 기능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간 당화 물질을 넘어가고 또의 수용체에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나 염증 매개 물질 또는 DNA의 변성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독소가 조직에 박히게 되면 그 조직은 딱딱해지고 기능을 소실하게 되고 작은 혈관에 박히게 되면 그 혈관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독소는 다 이렇게 같이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그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당분이 일반적인 경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 활성카르보닉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활성카르보닉은 영어로 RCS라 그러는데 이 물질은 바로 그냥 AGE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빠르게는 약 10배 정도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단백질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느냐? 이 변성된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뭐냐?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이죠. 이 프로테인은 어원이 프로토스입니다. 이 프로토스는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인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 속에 있는 N이 없으면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단백질은 사실상 전신의 형태와 모양을 만들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인체 사형의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글루텐에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는 그 자체가 기능입니다. 우리 단백질은 DNA 아미노산 줄을 만들게 되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차원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적기 기법을 통해서 그 형태를 얻습니다. 단백질은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각각 다 다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이한 단백질이 변형되게 되면은 기능을 잘 수행할 수가 없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가 옳게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은 가장 나쁜 독소 물질인 AGE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AGE가 형성되게 되면은 모든 기능을 잃거나 상실해서 뭐 효소나 세포막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또 변형된 단백질은 다른 세포 간의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죠. 치매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것도 변형된 단백질입니다. 한때 많이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광우병에 있는 그 프리온도 변형된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된 단백질을 미쳐버린 단백질, 광기가 있다 이런 단백질은 이 광기된 단백질이 조직에 박히게 되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성된 단백질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지 않으면 좋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그건 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AGE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일반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조직에 박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검사 기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인정 안 돼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이 많거나 피부가 처졌거나 탄력이 없거나 아니면 광채를 잃어가지고 칙칙하다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AGE가 많을 것이다. 당독소가 많아가지고 이 당독소는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계입니다. 자, AGE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염증 매개 물질을 만들고 DNA를 변경시키고 기타 등등등 병을 일으키는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건 뭔가 하면 AGE 야는 혼자 안 가고 꼭 마누라와 같이 갑니다. 수용체가 있는 거죠. AGE 수용체를 야가 건드려 가지고 자기 단독으로 병을 일으키고 AGE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도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AGE 수용체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R1, R3 요거는 반대입니다. 요거는 오히려 결합하게 되면은 AGE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AGE가 가장 많이 괴롭히는 병들은 당뇨병이죠. 당뇨병 환자들이 오는 합병증의 거의 대부분 원인 제1번이 A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에 가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제3형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고 눈에서 황반변성, 백내장, 신장에 가가지고 신장 질환을 일으켜서 투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이거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암과 AG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암은 100개 이상의 다른 질병들이 집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암이 생기게 된 개개인의 몸은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개인이 살아오는 환경, 독소에 노출된 정도 또는 면역계,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은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암이 생기는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주요한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거의 90%가 여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암 자체가 돌연변이가 동반됩니다. 현재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죠. 설사 치료한다 하더라도 생존 후에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다른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암에는 10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특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죠. 또 더 연구하다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식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만 자라 하는 신호를 줘도 얘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만 자라고 죽어 해도 안 죽습니다. 무한 복제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멸입니다. 얘들은. 그리고 지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혈관을 만들어내고 주위에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모자라가지고 다른데 또 친구를 만들어내죠. 전이합니다. 신체의 에너지의 정상적인 대사를 거부하고 지만의 독특한 대사를 하는 것이죠. 그 대사가 앞에 강의했던 와르부르크 현상입니다. 당을 이용한 당 발효 대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암세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도 군대한테 안 들킵니다. 얘들은. 그래가지고 죽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더 자라기 위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격, 화학요법이나 또는 방사선이나 여러 치료에 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연변을 갖습니다. 암세포는 보통 다 평균 한 1, 2%의 암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줄기세포 때문에 이 암줄기세포는 좀 쉽게 말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에도 안 죽고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암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재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암의 10가지 특징만 봐도 이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은 예방에 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왕 암이 생긴 사람들은 이 암에 대한 어떤 현대의학적인 치료 외에도 어떤 기능의학적인 어떤 매트리스를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좀 암에 대해서 어떻게 AG하고 AG 수용체가 암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끝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면은 논문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암세포에서 AG가 어느 정도 많은지 보는데 이게 현강물질로 되어 있는 암세포에 상당히 많은 AG 농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글링 해보면은 이게 AG하고 레이지, 이게 당 독소하고 당 독소 수용체, 그다음에 암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G를 피할 수 있느냐, 당 독소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때려 죽은 친구도. 그런데 얘들은 못 피합니다. 당화 반응, 염증, 활성산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는 이 당화 과정을 늦추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없앨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당화 반응을 축소하고 이 유독한 AG 결합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높은 식단을 하게 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요즘 많이 먹는 액상과당은 다른 당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당화 반응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AG를 그럼 어떻게 낮추느냐? 이것은 아까 전에 생기는 과정을 거꾸로 돌아보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그 과정에 활성산소를 줄이고 생성되어 있는 AG를 우리가 어떻게든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AG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서 만들어 들어오고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밖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를 가하게 되면 AG가 증가하는 거죠. 원래 단백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무조건 변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100도 이상 가게 되면 변성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보통 10도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20도에서는 4주, 100도에서는 3시간, 150도에서는 5분은 다 똑같은 AG 양을 만들어냅니다. 300도에서는 넣자 말자 바로 생겨버린 겁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 스스로 자동 산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생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이야르 반응, 당화 반응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산화에 의해서 RCS, 활성 카르보는기를 형성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차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G를 어떻게 낮추느냐? 자, 첫째 좋은 음식을 먹고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제거는 못합니다.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해독하고 AG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해독 드렸는데 이 해독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해독은 내 몸이 해독할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시는 것이죠. 자, 좋은 음식은 무엇이냐? 국화,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기름이죠. 자, 좋은 탄수화물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통 필수 탄수화물 그럽니다. 아까 전에 글라이케이신이 당화 반응이죠. 나쁜 반응인데 글라이코실레이신이 좋은 당화 반응입니다. 글라이케이신이 나쁜 것이면 글라이코실레이신은 좋은 것이죠.
우리 몸을 글라이코실레이션을 많이 지키면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 탄수화물은 보통 이 8가지 단당류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 무수한 이 줄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라이코실레이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글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세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30억 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생명체들이 강력하게 진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어느 정도 밀도 있고 많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탄소를 먹는다. 좋은 탄소는 무엇이냐? 예, 다 식물에 들어있는 거죠. 식물, 좋은 식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는데 단 구리가 많은 것은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주로 필수 아미노산은 고기에 많이 들었죠. 계란이나 가금류 또는 물고기에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되 반드시 온도를 어떻게 해요? 100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요리를 해라. 그리고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아예 못 먹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AG가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 데에서 나오는 표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구운 견과류하고 우유, 프렌치 프라이, 버터,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이 계란 후라이에 한 1200개가 들어가 있고 버터에 1300개, 프렌치 프라이 1500개, 우유에 1600개, 견과류를 구웠을 때 한 2500개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안해 가지고 식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면은 우유하고 모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유에 1600개가 있으면 모유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메가6, 오메가3죠. 이 오메가6와 3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은 좀 어려보면 최대 4대1은 안 넘겨야 됩니다. 이런 오메가3도 열을 마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생선도 한 140도씨에서 한 반 시간 조리하게 되면은 EPA, DHA 비율이 거의 4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AG도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네 번째는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생기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런 안 좋은 살충제, 알코올, 수면 부족 이런 등등등에서 생기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인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항산화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거나 인체 외에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폴라보노이드 등등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게 산화 스트레스가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죠.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는 어쩌면 몸에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인성 AG를 줄이는 가장 방법은 음식을 가급적이면 신선하게 먹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보관하지 않고 불맛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가공하거나 패스트푸드를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식을 이제 요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스티밍, 포칭, 브레이징 있는데 전부 다 물에다가 은근하게 다 만드는 것입니다. 내인성 AG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탄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설탕이나 어떤 밀가루, 곡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밀가루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죠. 글루텐 이놈은 변성되지도 않았는데 끈적끈적해요. 얘는 아주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먹으면 안 돼. 얘는 먹으면 안 돼. 얘는 특히 뇌 속에 가서 엑솔핀하는 몰핀 유사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중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몹시 고플 때 계란 먹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빵을 딱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 얘가 엑솔핀인 거야. 사람을 이렇게. 몸속에 있는 AG를 줄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해독이 필요하고 준비된 해독이죠. 장내 미생물을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하고
적절한 항염, 항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10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합을 적절하게 줄여야 됩니다. 건강의 10가지 영역이죠. 이거는 뭐 한번 보십시오. 뭐 DNA, 혈당 균형, 독성 관리 다 아는 말입니다. 끝에 가서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뭔가면 이 10가지의 건강 영역에서 이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호수에 이제 돌 던지면 파동이 치듯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10가지 영역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다 관리해야만이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GMO가 많은 음식은 철저하게 좀 가려야 됩니다. GMO라고 하는 경우는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죠. 이 인간이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몸속에 있는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벤포치아민, 지용성 비타민 B1입니다. B6, 비타민 C, 알파 리포산. 아마 다들 드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는 인돌스리 카비놀 또는 딤, 그다음에 이제 설파라판 같은 영양가가 굉장히 많죠. 그 잘 요리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열을 가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앞에 말했는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전부 다. 음식에 불을 가는 것도 음식에 대한 불에 대한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입니다. 화학적 스트레스, 합성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초에 하나 이상의 화학 물질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는 다 먹으면서 안 그러면 접촉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되어 있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은 전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원래 자연의 있던 식품들이 전기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영혼의 스트레스입니다. 영혼의 스트레스. 이 현대인들은 이 영혼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스트레스는 자아 붕괴입니다. 자아 붕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고문을 하거나 태국의 코끼리 아시죠? 키울 때 자아를 붕괴시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서 남한테 고통을 받으면은 그것이 영혼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잘 관리해야 비로소 진정한 건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아침에 떴는데 엉덩이가 뭐 이상하네, 느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강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해독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적절하게 받고, 운동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6가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